안녕하세요. 요즘 댓글이나 낚시 커뮤니티에 가보면 바다에서 베이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사용하고 싶어요.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바다에서도 베이트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피닝릴하고 베이트릴하고 뭐 그렇게 차이가 있을까요?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고요. 스피닝릴을 쓰다가 베이트를 쓰면 재밌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때 세단을 타고 가는 거랑 스포츠카를 타고 가는 거랑 또 나름 재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스포츠카를 타고 가는 게. 바로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이 멀리 던질 수 있고 감을 수 있는데 베이트릴은 또 베이트릴만의 굉장히 재미가 있거든요. 마치 스포츠카처럼 느껴질 겁니다. 비유를 하자면. 제가 이제 베이트릴로 잡은 고기들인데요. 농어라든지 부시리, 장대. 이건 제 이름은 모르겠어요. 해외에서 낚은 거라. 오랫동안 베이트를 써왔기 때문에 노하우를 한번 전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 특히 워킹 낚시에서 여러분들이 베이트릴에 관심 있으면 끝까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베이트릴 이제 바다에 쓴다면은 스피닝이라고 비교를 안 할 수가 없겠죠. 각 장비의 장점 한번 설명해 볼게요. 그리고 바다 워킹 낚시에서 베이트 장비 쓰려면 여러 가지 노하우가 필요한데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피닝과 베이트의 장점. 스피닝은 일단 좋은 점이 캐스팅 웨이트 범위가 넓어요. 즉 어느 정도 가벼운 것부터 꽤 무거운 것까지 다 대응이 어느 정도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드래기 정교하죠. 스피닝 릴은. 그 다음에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인데 다양한 액션 연출이 가능합니다. 아주 섬세한 액션. 그런데 장점이 있어요. 베이트는 그러면 또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베이트는 정확하고 또 빠른 캐스팅이 가능해요. 익숙해지기만 하면 아주 편리하게 슉슉슉 이렇게 던질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권상력이 굉장히 강해요. 핸들을 돌릴 때 토크가 어마어마합니다. 크기가 작아도 권상력이 굉장히 강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장점은 이제 굵은 라인을 쓸 수 있다는 거죠. 베이트릴은.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굉장히 걱정하시는 게 있어요. 비거리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제적으로 비거리는 베이트가 생각보다 멀리 나갑니다. 특히 공기 저항이 작고 무거운 루어를 쓸 때. 자, 왜 그러냐면 스피닝은 나갈 때 라인이 이렇게 풀려나거든요. 사인파처럼. 그래서 이 가이드에 굉장히 부하가 걸립니다. 그리고 멀리 칠수록 이 라인이 줄어들겠죠. 스풀에서. 그래서 이 스풀 립 여기서 이 엣지 부분에서 부하가 자꾸 발생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루어 탄도를 보면 베이트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공기 저항이 작고 무거운 루어를 썼을 때 베이트는 이렇게 끝까지 쭉 뻗어주는 반면 이렇게 뻗어주는 반면에 스피닝은 처음에는 굉장히 멀리 나가는 것 같다가 점점점 떨어져요. 이렇게 많이 급격하게 나가는 비거리가. 왜냐하면 베이트는 부하가 없거든요. 나갈 때. 물론 처음 스풀 구동할 때 부하가 있긴 하죠. 자, 그래서 이 베이트는 탄도를 보시면 이 적합한 채비가 어느 정도 분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베이트릴에 적합한 채비, 이 그림이 어떻게 보면 그 설명이에요. 이런 미노라든지, 이런 펜슬 베이트, 그 다음에 프리리그, 역시 미노죠. 이렇게 약간 부피가 좀 작으면서 무거운 이런 루어가 베이트릴에는 굉장히 어울립니다. 특히 바다에서요. 즉, 플러그라든지 프리리그 같이 비거리가 어느 정도 나오는 또는 메탈, 스푼, 당연히 좋죠. 이런 게 베이트릴에 아주 적합한 채비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아주 걱정하시는 게 있죠. 백러시. 이게 정말 큰 문제죠. 아마 대부분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 백러시 때문에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익숙해져야 됩니다. 이 바다에서 백러시가 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해요. 즉 백러시가 절대 안 나야 됩니다. 사실. 왜냐하면 이 바다에서 사용하는 이 루어의 무게가 상당히 무겁잖아요. 무거운 것도 있잖아요. 그죠? 저 같은 경우는 70g, 80g짜리도 베이트릴로 던진단 말이에요. 바다에서. 부시리 같은 거 잡을 때. 그런데 80g짜리 예를 들어 던질 때 백러시가 나면 어떻게 되냐면 장비가 망가질 수도 있고 제 손이 다칠 수도 있습니다. 서밍을 하던 손이 다칠 수도 있어요. 이게 굉장히 위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백러시가 나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많은 연습을 해야겠죠. 그 전에. 자, 민물에서도 이 백러시가 나면은 풀면 되는데 바다는 백러시가 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많이 연출돼요. 그리고 또 갯바위가 굉장히 날카로운데 백을 풀다 보면 그 라인에 데미지가 가해져요. 왜냐하면 바닥에 라인이 쌓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다에서 절대로 백러시가 나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연습을 많이 한 다음에 바다에 도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백을 이제 잡는 걸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이런 식의 왼쪽에 지금 보이는 이런 식의 백은 여러분들이 연습을 전혀 하지 않은 겁니다. 이 백러시라는 거는 손가락. 자, 이게 보면 스풀이 이렇게 회전할 때 손가락으로 스풀에 이렇게 살며시 갖다 대는 이 연습, 서밍 연습을 반드시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스풀이 회전하는 거를 여러분 손가락으로 조절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런 왼쪽과 같은 이런 미친 듯한 이런 백이 나지 않아요. 백이 난다 하더라도 설사 아주 가벼운 백, 살짝 백 나는 정도, 그 정도는 괜찮거든요. 근데 이런 식의 백이 나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바다 베이트릴 문제점 두 번째, 백러시의 잘못된 대응 방법. 백러시가 날 때 그걸 그냥 푸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스풀 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풀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보면 어떤 분들은 밑에 라인을 감고 스풀에다 미리 라인을 감아놓고 그 위에다 라인을 또 감아라. 그러면 백이 안 나지 않냐,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인데 이건 잘못된 방법이죠. 왜냐하면 라인이 풀려나가게끔 해주는 게 베이트 릴의 핵심적인 역할인데, 그죠? 그래서 드랙이 존재하는 거고요. 근데 이렇게 미리 라인을 감아놓고 그 위에 감아버리면 물고기가 예를 들어 아주 힘센 물고기가 걸렸을 때 라인을 풀어줘야 될 때 라인을 풀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기본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전부 다. 이런 것도 잘못된 방법으로 머릿속에 인지하시고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점, 액션이 있어요. 액션. 이 베이트릴은 기본적으로 쏘감에 어울립니다. 쏘감. 쏘감에 어울린다는 건 쏘고 감는 낚시 있죠. 그런 낚시에 어울린다는 겁니다. 바로 대표적으로 농어 낚시 같은 거. 옆에 이거 지금 사진을 지금 적어놓은, 보여줘야 되는데요. 이 보면은 플러그류 같은 거. 이렇게 쏘고 감는 낚시에 굉장히 어울리는 액션을 이제 연출하기가 쉽습니다. 베이트는. 자, 대표적으로 힘든 거 알려드릴게요. 에깅 낚시 같은 거. 섬세한 액션을 주기가 힘들어요. 베이트는. 그래서 에깅 낚시가 베이트로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리고 너무 가벼운 채비를 던지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스풀 구동하는 힘이 필요한데 그게 없다는 거죠. 너무 가벼우면 채비가. 그래서 볼락 같은 거 지그에다 아주 가벼운 거 쓰잖아요. 특히 또 밤에 하고. 그렇기 때문에 볼락 낚시 같은 경우는 스피닝으로 그냥 하시는 게 편합니다. 베이트 피네스? 물론 가능하죠. 베이트 피네스를 사용한다면. 가능은 하지만 추천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 다음에 또 베이트 릴의 문제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관리에 대한 부분인데, 이 무거운 루어도 바다는 수심이 깊고 아무래도 조류가 있다 보니까 무거운 루어도 많이 쓴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베어링 마모가 생각보다 빨리 옵니다. 생각보다 빨리 와요. 그래서 스풀 회전에 관련된 베어링을 여러분들이 교체를 해주셔야 되는데 상당히 귀찮습니다. 시마노에서 나오는 SARB 베어링, 스테인리스 볼 베어링, 이런 거를 좋은 거를 갖다가 껴서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이 스키매틱 구조도인데요. 이 스풀의 회전에 관련된 베어링은 요 놈이랑 요 놈이죠. 요것들을 주기적으로 교체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처음 나왔던 그 부드러운 캐스팅, 비거리 이런 게 잘 나오지 않아요. 그 다음에 해수가 침투되는 부분이 있어요. 시마노에서는 이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프로텍트 X라는 기술을 적용해서 러버 같은 걸로 스풀이 회전하는 부분을, 그러니까 물이 침투하는 부분을 다 이렇게 막아주는 그런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저기 다이와에도 그게 있죠. 맥실드 같은 거. 그런 기술들이 적용이 돼 있는 베이트릴이 나옵니다. 그런 걸 사용하시면 훨씬 더 좋긴 해요. 그런 걸로 한번 대응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바다 베이트릴, 바다 워킹의 베이트릴의 문제점은 라인 끼임이 발생을 해요. 그런데 라인 끼임 같은 경우는 항상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신경을 써야 되는 게 텐션을 신경 쓰면서 이걸 감아줘야 돼요. 텐션이 걸릴 때 잘 감아주는 그런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텐션이 없는 상태에서 이걸 감아버리면 이 라인이 빽빽하게, 그러니까 딱딱하게 안 감기고 물렁물렁 하거든요. 만져보면 손으로. 텐션 없이 감아버리면. 그래서 뭐 미끌렸을 때 낚싯대를 위로 치켜 올린다든지 큰 고기가 물리면 라인이 이 안으로 파고 들어가 버려요. 합사 라인이. 그래서 드랙도 작동 안 하고요. 제일 큰 문제가 그거죠. 드랙 작동 안 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라인이 끼었을 때 재차 캐스팅을 할 때 다음번에 그때 라인이 풀려나가다가
끼는 바람에 문제가 생깁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바다 워킹 베이트 태클은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아까 차로 비유를 해드렸는데요. 우리가 항상 세단을 타고, 스피닝이 저는 세단이라고 생각하고 베이트리 장비가 스포츠카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스포츠카 타고 서울에서 부산 가는 것도 재밌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